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력들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흡수해야 할지 오늘도 뒷센터 기자님 만나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지난 17일부터 자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전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나 유로 등의 교환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RLUSD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며 미국 달러 예금, 미국 단기 국채 및 기타 현금 등가물로 100% 담보됩니다. 이를테면 100만 달러의 RLUSD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100만 달러 상당의 미 달러 예금, 단기 국채, 현금 등가물이 보관됩니다. 리플랩스는 RLUSD를 업홀드, 문페이, 아첵스, 코인메나 등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LUSD는 블리시, 비트스탬프, 메르카도 비트코인, 인디펜던트 리저브, 제로해시에도 몇 주 내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리플랩스는 내년 초 기관 투자가의 글로벌 결제 지원을 위해 RLUSD를 리플 페이먼트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RLUSD 자문위원회에는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 케네스 몽고메리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부총장, 실라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데이비드 푸스 파트너스 캐피탈 부회장,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립자가 참여했습니다. 리플랩스는 지난 4월 리플 블록체인 원장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4개월 뒤 RLUSD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뉴욕 금융감독청이 RLUSD 출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각각 70%, 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 애플리케이션 인기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금융 앱 카테고리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권과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지난 9일에는 두 거래소가 전체 인기 앱 10위권에 진입해 틱톡과 넷플릭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거래소 앱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에 머물던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비트와 빗썸의 순위는 10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서자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금융앱 4위와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거래소 이용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소 앱 이용자 수는 63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51% 늘어난 수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초로 9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지난 5일에는 앱 설치 건수가 폭증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이날 업비트의 안드로이드, iOS 앱 설치 건수는 3만 1,460건을 기록해 지난 1일 대비 75%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빗썸도 같은 날 앱 설치 건수가 9만 4,360건을 기록하며 지난 1일 대비 약 500% 증가했습니다. 이에 양대 거래소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고객 확인 절차 인증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10개를 추첨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빗썸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신규 고객에게 최대 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이용자와 앱 설치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벤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공식적으로 출시됐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완료됐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리플 달러를 출시했다라고 리플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17일이었습니다. 리플은 X를 통해서 리플 달러는 현재 글로벌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RLUSD는 미국 달러화에 기반한 엔터프라이즈급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법정 화폐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해서 설계됐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이날 23시 44분 기준으로요. 전일 대비 10.6% 오른 2.6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장중 최고 2.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리플 달러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리플 시세도 그와 맞춰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디크립트는 리플은 오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RLUSD가 리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스 옵차케비치 리서치 창립자는요. RLUSD 거래에선 수수료로 XRP가 소각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XRP의 희소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이는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RLUSD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리플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USDT 마켓을 기준으로요. 전일 대비 13.8% 오른 2.68달러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RLUSD는요.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단연간 쌓아온 리플의 경험을 기반해서요. 신뢰와 유용성, 컴플라이언스를 중점으로 개발된 엔터프라이즈급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LUSD는요. 어폴드, 비트소, 문페이, 아첵스, 코인메나에서 먼저 거래가 되고요. 이후 몇 주 이내에 블리시와 비트스탬프, 메르카도 비트코인,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저브, 제로해시 등의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RLUSD 출시로 리플의 가격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이 소각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리플의 가격 상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등극한 리플이죠.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지의 여부들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뉴스들과 함께 팩트체크 해보시면서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이요. 금 ETF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운용자산이 금 ETF 운용자산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인 K33의 리서치 분석가 베를 룬데는요. X를 통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운용자산이 금 ETF의 운용자산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가는요, 20년 앞서 있던 금은 결국 추월당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ETF가 금 ETF보다 20년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AUM에서 금을 추월할 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는요,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운용자산이 금 ETF를 초과했다라는 소식들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수요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요. 금 ETF와 또 비트코인 ETF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금 ETF를 비트코인 ETF가 뛰어넘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출시된 기간을 보신다면요. 정말 단기간에 금 ETF의 운용자산을 뛰어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IBIT, 그러니까 블랙록이 출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흥행성이 좋았던 ETF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 시장에서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얼마나 그 자산이 커질지의 여부들 여러분들 흥미롭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정책연구소가요,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주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비트코인 매거진 계정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BPI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을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외환 안정기금 사용 매입하는 방안도 비트코인 사기를 위한 채권 발행이나 압수 자산 이전에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있죠. 일단 트럼프 당선자의 언급으로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 그리고 그 이상까지 돌파를 해주면서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또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일단 17일 현지 시간으로 비트코인 10만 7천 달러 선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전략적인 비축은요, 위기나 공급 중단 시에 방출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자산을 비축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요, 미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입니다. SPI라고 하거든요. 자,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상 원유 공급원입니다. 1973년부터 74년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에 의한 오일 쇼크 이후에 19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이거나 허리케인, 석유 인프라를 강타해서 석유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 이 비축된 석유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이플 시럽의 전략적인 비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여러 종류의 금속과 곡물, 돼지고기를 전략적으로 비축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채권의 수량을 줄이고 금의 비축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로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로이터가 인용한 분석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권으로 준비금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의 행위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엇갈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을 외화 대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넷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는 현재 가격으로 약 2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그런 수량인데요. 트럼프는 7월 연설에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공급하면서요, 20만 개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유 중인 범죄자의 압수 자산을 비축금으로 옮기는 것은 현행 규정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전략 비축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사들이려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삭감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고려하면 이건 역시도 비현실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비축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는요, 미국이 금 비축량을 일부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금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가장 구체화된 비트코인 비축 제안은요, 암호자산의 우호적인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가 운영하는 비축금 조성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지지는 사실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요, 재무부가 5년간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100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2,100만 개에서 무려 5%나 해당합니다. 자금은 연방준비은행의 예금과 금 보유액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인데요. 비트코인 보유금은 이후 최소 20년간 유지한다는 구상입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데 따른 이점에 대해서 트럼프는요, 지난 7월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을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지지자들은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미국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적자를 줄이거나 미국 달러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비축에 따른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은요, 대부분의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용도가 없고 또 미국 경제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자산으로서의 역사성이 없고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지갑이 사이버 공격에 지나치게 취약하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석유와 달리 미국 정부의 매수나 매도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변동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공개 시장에서는 정부의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점도 비축의 이점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선택이 되는지의 여부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텐데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의 연설대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이 되게 된다면 이는 또 한 번 비트코인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에서 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들 또 코인 뉴스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팩트 체크 잘 해보시면서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요. 비트코인이 13만 8천 달러에 도달하면서 스타벅스와 나이키를 추월했습니다. 자, 17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3만 8천 달러를 도달할 경우에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나스닥 티커의 시가총액이 스타벅스와 나이키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순자산 가치 워크시트에 따르면 MSTR의 완전 희석 가치는 1,140억 달러고요. 파생된 MSTR의 NAV는요, 약 400억 달러라고 하면서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달러 오를 때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약 4억 4천만 달러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와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각각 1,055억 달러, 1,150억 달러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은요, 18일 2시 26분 바이낸스 테더마켓 기준과 전일 대비 0.38% 상승한 10만 7,46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가정이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이 13만 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에 또 나이키와 스타벅스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과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어디까지 오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일조한다라는 분석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요, 구글의 시가총액도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질주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타랠리, 비트코인에 올까요? 성탄절 이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이 올랐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0년간 크리스마스 이전에 비트코인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주에 7번의 랠리를 경험했는데요. 특히 2016년에는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이듬해 1월까지도 이어지는 빅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코인게코의 분석에 따르면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크리스마스 이전 주간 디지털 자산 전체 시총은 5번 상승했습니다. 연말 5일과 이듬해 1월 첫 이틀간에는 8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크리스마스 이전 주간에 7번, 이후에는 5번 올랐다라는 분석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코인게코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의 시장 상승을 산타랠리로 정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당 기간의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 0.69%에서 11.8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크리스마스 전 주간에 산타랠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반에 불과한 5번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상승폭은요 0.15%에서 11.56%로 나타났습니다. 산타랠리 대신에 하락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은 ICO 열풍 이후에 시세가 좀 급락을 하면서요. 크리스마스 전 주간에 12.12%의 감소해서요.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해의 하락폭은요 0.74%에서 1.25% 사이였습니다. 반면 크리스마스 이후 하락 사례로는요 2021년과 2022년이 대표적인데요. 각각 5.30%와 1.9% 감소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지난 10년간 크리스마스 전후 모든 산타랠리를 경험한 해가 단 3번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는요, 크리스마스 전 11.56%, 이후에는 10.56% 상승하면서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요, 시장 조정 속에서도 각각 1.31%와 4.53% 상승했습니다. 2023년에는 크리스마스 전 4.05%, 이후 3.64% 상승하면서 약세장에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도 산타랠리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특히 성탄절 이전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전 주간에 7번, 크리스마스 이후에 5번의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은 전 주간 0.20%에서 13.19%, 이후 주간 0.33%에서 10.86%까지 다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산타 랠리는요, 2016년도에 나타났는데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크리스마스 전 주간 13.19% 상승하면서요, $1,00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최대 하락은 2017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격은요, 크리스마스 전 주간 21.3%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산타랠리의 평균 수익률은요, 크리스마스 전 주간 1.3%고요, 이후 주간에는 1.29%였습니다. 만약에 12월 한 달간 투자했을 경우 평균 수익률은요 9.48%로 산타랠리보다 약 7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비율과 수치가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요. 산타랠리 이전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이 좀 시장을 주도했던 빈도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서요 시장 대응들 함께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스텔라 코인이 14% 급등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텔라가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 14%나 급등하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0.437달러에 거래되고요. 일일 거래량은 102% 급증해서요.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이 스텔라의 가격은요. 최저 0.41달러, 최고 0.47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 XLM이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경우 연말까지 0.63달러의 연중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분석에 따르면요, XLM의 상승 원인으로는 리플의 RLUSD 출시에 따른 시장의 연관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강세, 그리고 스텔라 네트워크의 성장세가 꼽혔습니다. 먼저 리플의 RLUSD 출시와 시장의 연관성 보시겠습니다. 리플이 새로운 RLUSD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발표하면서요, 리플 가격이 15%가량 상승했고요. 이에 따라서 스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블록체인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제드 맥칼렙이라는 공동 창립자를 두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리플의 주요 호재는 종종 스텔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코인 뉴스룸의 다양한 뉴스들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